시작은 소시지 한 입이었는데 한 번 터진 식욕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누워버리는 미숙 씨. 그러니까 밥 먹고 누우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노곤해지고 배부르면 눕게 돼요. 하도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언제 찌고 빠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데요. 평생을 살과의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미숙 씨. 아, 족발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접 시장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오늘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조금 겸사겸사 나왔어요. 여기까진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먹음직스러운 간식들의 유혹. 미숙 씨는 이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음식 앞에 발이 묶인 미숙 씨. 시작은 소시지 한 입이었는데 이상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음식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사장님. 순대 1인분만 주세요. 결국 추가 주문까지. 장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온 시장인데 한 번 터진 식욕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신 소화도 시킬 겸 집까지는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미숙 씨. 아유 힘들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오늘따라 오늘 좀 유난히 좀 오래 걸었잖아요. 더 많이 아프네요. 걷는 게 너무 힘드네. 불편해요 지금. 힘들어. 아이고. 피디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 걷는데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집까지 걸어가겠다는 목표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집에서의 미숙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득 몸무게가 궁금해진 미숙 씨가 체중계를 꺼냅니다. 긴장 속에 올라선 체중계 속 숫자는 과연? 무려 99kg? 또 쪘네. 살이 찌는 게 그러니까 왜 살이 찌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빠졌다 찌기를 반복하다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고만 미숙 씨. 대체 무엇이 미숙 씨를 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 삼겹살이 원인일까요? 평소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는 미숙 씨. 그중에서도 삼겹살을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점심 밥상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굳이 특이한 걸 찾자면 밥이 없다는 거? 탄수화물이 살찐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탄수화물을 끊어보려고 밥 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TV나 휴대폰 없이는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엔 꼭 탄산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물은 잘 안 마시고 제가 탄산음료를 좋아하다 보니까 탄산음료는 왠지 살이 찔 것 같아서 탄산술 마시면 조금 덜 찔 거 하고 그래서 요즘엔 탄산술을 마셔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누워버리는 미숙 씨. 그러니까 밥 먹고 누우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노곤해지고 배부르면 눕게 돼요. 저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눕게 되더라고요. 살이 쪄서 몸이 무거우니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또 살이 찌고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미숙 씨. 하도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언제 찌고 빠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데요.
배우의 꿈을 안고 20대의 상경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미숙 씨. 그러다 언제부턴가 해마다 10kg씩 체중이 빠르게 늘었는데요. 늘어난 체중만큼 식욕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까 식사하셨잖아요. 아까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약간 허전해요. 근데 라면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미숙 씨의 생활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실 미숙 씨는 뒤늦게 꿈을 이뤘지만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속상한 일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한복이 안 맞아요. 특히 여자 한복이 안 맞아서 이게 팔이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안 잡히다 보니까 어차피 뭐 나갔으니 일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남자 한복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남자 한복 입을 때 너무나 조금 내 자신이 너무 좀 비참하고 속상했어요. 이번엔 불어난 체중으로 생긴 몸의 변화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진희 씨를 만났습니다. 네. 진희 씨는 최근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으면서 무릎 통증과 시림, 팔저림 증상까지 겪고 있는데요. 관절, 골반 이런 부위가 상당히 불편해요. 예전하고 다르게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가 또 그만큼 다시 뺐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해이해져 가지고 살이 다시 이제 체중이 찌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날씬한 허리를 자랑하던 진희 씨는 최근 2년 사이 갑자기 체중이 20kg이나 불었습니다. 이후 뺐다 쪘다를 반복할 뿐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부쩍 늘어난 땀과 줄어든 체력도 고민입니다. 웬만한 유행하는 거는 다 해본 것 같고 시도도 해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해봤고요. 뭐 운동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혼자서 하면은 작심삼일이 되더라고요. 그 생활을 바꾸는 거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인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진희 씨. 가벼워진 몸으로 진희 씨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 가시나 봐요? 저 지금 오늘은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약하려고 스튜디오 가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거의 모든 식사를 차 안에서 해결하는 진희 씨. 누적된 피로는 테이크아웃 커피로 날려보는데요. 차 안에서 자주 식사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제 직업의 특성상 이동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때우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커피, 샌드위치 이거가 거의 주식이죠. 시간이 되면 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진희 씨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먹는 것도 적은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상해요. 살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중턱이 안 보이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많이 들어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할 때도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진희 씨. 집에 온 진희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배고파.
자연스레 켠 배달 앱에서 늦은 저녁으로 선택받은 건 바로 치킨? 밖에선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을, 집에선 주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혼자 먹기엔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원한 맥주와 함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진희 씨에겐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집에서도 집밥보다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잖아요.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좀 쉬고 싶은데 음식 만들어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시간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어떤 음식 많이 드세요? 그때그때마다 땡기는 게 다르긴 한데요. TV 보면서 먹을 때는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또 회도 좋아하고요. 동생하고 같이 먹을 때는 뭐 분식도 시켜 먹고. 배달 음식 자주 드시나요? 네, 집에 있으면은 자주 시켜 먹어요. 한번 보실래요? 뭐 시켜 먹었는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주문 목록. 게다가 야식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한 거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항상 먹어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면 이제 속이 쓰리잖아요. 안주가 필요하니까 안주 겸 저녁 겸 해가지고 먹는 거죠. 최근에 마시는 횟수가 어떻게? 매일 마셔요. 샤워는 매일 하니까 맥주도 매일 마셔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 모니터링 할 때 그때 항상 후회를 해요. 어제 먹지 말 걸. 그래 놓고 막상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뭐라도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자려고 이제 누우면 또 오늘 괜히 먹었네. 내일 얼굴 또 붓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하죠. 어느덧 자정에 가까운 시간. 하지만 진희 씨는 잠자리에 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보통은 12시, 1시 정도에 자는데요.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메일 같은 거를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회신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스케줄 정리나 뭐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놔야 내일 또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면 12시,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희 씨의 생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먼저 이미숙 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정상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상태의 심각성을 전해 듣는 미숙 씨. 일단은 고도비만 안쪽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도 돼요. 결과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뭐 실제 몸이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좀 심란하고 안 좋아요. 정진희 씨 역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몸무게 기본 세팅값 자체도 크게 변동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의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요 현상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체중 그래프의 모양이 요요의 움직임과 비슷해서 생겨난 용어인데요. 다이어트 이후 1년 이내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확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요요 현상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요요와 다이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 식습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해균의 일부가 장내 염증 반응 증가 및 지방 분해를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내 세균에는 다이어트 이전 체중을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시 힘들게 다시 살을 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요 현상을 겪은 쥐의 장내 세균을 일반 쥐에게 주입한 결과 체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중이 좀 빠졌던 적이 있었나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7kg까지 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네. 너무 안 먹어와서 네. 나중에는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17kg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2살 만 다시 원상 복귀 됐어요. 2달 만에 다시 네. 17kg이. 네네. 사실 살이 찌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살이 쪘다가 빠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살이 쪘거나 체중의 변화 폭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네. 체중의 변화 폭이 큰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85%가 높아지고요. 네. 심근경색 위험도 117%가 높아져요.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도 136%가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휴, 네. 저도 당뇨가 좀 높은데 제 얘기 같아요. 본인 얘기 같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요요 현상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다.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되는 다이어트인지. 제가 우리 미숙 씨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지를 좀 봤거든요. 네.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물 대신 마시는 탄산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것. TV 보면서 밥 먹는 것. 먹자마자 눕기. 맵고 짠 라면을 흡입하는 것. 일회용 잔으로 커피 마시기. 야식과 함께 음주하는 것. 늦은 취침 시간. 이 중에서 몇 개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6개? 다 고쳐셔야 돼요. 물 대신 마시는 탄산수, 탄수화물 초절식, TV 보며 식사하기, 먹자마자 눕는 것. 이 습관들을 다 고쳐야 한다고요? 제가 물보다 탄산수를 더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습관일까요? 탄산수를 어느 정도 마시는 거는 포만감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미숙 씨는 탄산수를 하루에 얼마나 드셨죠? 제가 물보다 탄산수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리터? 그렇잖아요. 네네. 2리터씩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500ml짜리로 하면은 거의 지금 4병 아니면 5병 가까이 마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탄산수를 계속 마시고 물 대신 마시게 되면 우리 위장에 네. 괄약근이 있거든요. 이 괄약근이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음식 먹은 게 정체가 안 되고 빨리 지나가 버려서 이러면 또 식욕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언제 식욕을 조절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돼요. 그러면 식욕을 제어를 못하니까 또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비만을 부르는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저는 탄수화물 찐살인데 탄수화물 끊으면 끊는데도 살이 찌나요? 탄수화물을 초절식 하는 게 왜 다이어트에 나쁘냐? 네. 일단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아주 쉽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에너지원으로 쓸 게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방은 원래 마지막까지 저장해 놓는 에너지원이지 쉽게 분해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럼 뭘 분해하느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단백질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편하게 분해할 수 있는 게 근육.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초절식을 하면 그걸 에너지원을 만회하기 위해서 근육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감소증이 오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또 기초대사량이 줄고 결국 기초대사량이 주니까 살이 자꾸 찔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야식을 하는 습관. 일단 야식을 한다는 건 계속 먹는 거니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감소해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또 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야식이야말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 저습관 쪽으로 저걸 다 바꾸면 살이 빠지나요? 저 습관들을 다 고치는 건요, 그냥 일단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 이 기본에다가 우리가 요요와 다이어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은 장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해요. 혹시 유해균, 유익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끔 들어본 것 같아요.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 장내 세균 비율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익균이 유해균에 비해서 높은 상태, 이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라고 한 것 있죠. 네.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바뀌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장 속이 좋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살이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화장실 못 가요. 변비. 네,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것도 유해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못 가는 이유 내지는 모든 변비가 다 유해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일단 우리 몸에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계속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장에 혈액 있죠. 이 혈관의 혈액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가 돼요. 게다가 장벽에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장의 연동 운동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 당연히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한 사람을 한번 좀 만나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을 찾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보면서 네. 방법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죠. 요요 현상 없는 올바른 다이어트의 주인공이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살림 다이어트로 10kg 이상을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 중인 김순혜입니다. 제 다이어트의 방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데요.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히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순혜 씨의 집안일 첫 단계는 바로 청소기 돌리기. 이때 약간의 자세 변형이 필요한데요. 이동할 때마다 런지 동작을 더해 척추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운동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청소를, 먼지를 하루에도 2-3번씩 미는데, 이왕 미는데 그냥 먼지만 밀 게 아니라 청소 다이어트 비법을 함께 병행하면서 청소할 때 뭐 런지 하면은 무슨 도움이 될까 싶겠지만 근데 사실 그 5분, 10분 작은 것 같지만 하루에도 그게 여러 차례 같이 반복되다 보면은 많은 효과가 있어요. 걸레질은 어떨까요? 이번엔 상체를 시원하게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조금 허리도 좀 이렇게 펴주고 허리도 한 번씩 쫙쫙 펴주고 이제 빨래를 갤 차례. 하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스쿼트 동작을 접목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일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뭐 소파를 친구하고 침대를 친구하고 이렇듯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살이 1도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림 다이어트는 살림을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순혜 씨의 하루. 이렇게 집안일과 식물들을 가꾸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다이어트 비결인데요. 다이어트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이전에는 정말 지루하고 또 의욕도 없고 뭐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다이어트 한 이후에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제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면서 예쁜 옷을 입고 일단 사진 찍으러 나가야지 하는 그런 활기찬 모습의 생활이 이어지고 제 자신을 무척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이어트 이후에는.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갑자기 살이 불어났던 순애 씨. 그때 생긴 고질병들도 다이어트 성공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건 고혈압 때문이었었는데 저는 20대 후반부터 고혈압이 있었어요. 고혈압이 있었을 때 증상은 어땠습니까? 일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너무 한 20kg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아이들 셋을 양육해야 되는 저로서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버거운 날들이 이어졌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혈압도 원위치로 정상 범위에 돌아와서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압처럼 체중도 변화 없이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 순애 씨인데요. 제가 사실 15년 전에 고시테이를 한 12, 13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70명 정도의 고시생들을 관리하고서 있었는데요. 고시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에서 정말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다이어트도 그만큼 끈기 있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애 씨 식습관은 어떨까요? 어머, 건강한 재료들만 가득하네요. 야채들밖에 안 보이네요, 재료가. 이 정도면 두부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나물도 있고 완벽한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식습관도 180도 바꾼 순애 씨. 예전에 제가 체중 감량하기 전에는 보통 60kg 전후 때였었는데요. 음식만 보면 그냥 약간 개미핥기식으로 쫙 차려진 거 그냥 다 먹고 애들이 남긴 거 다 먹고 당연히 고기 반찬 탄수화물 밥 2그릇 먹고 지금은 주로 고기도 줄이고 탄수화물 거의 좀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식단으로 채소 위주로 지금 먹고 있어요. 순애 씨의 든든한 지원군.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밥 다 됐어요? 밥 먹자 아들.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도와줄래?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며 돕는 아들 윤상 씨. 혹시 식단도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나 아들을 위한 반찬은 따로 있었네요. 근데 뭐 이렇게 따로 차렸어요? 이거 같이 먹지 마. 같은 밥상이지만 전혀 다른 모자의 식사. 이거로 괜찮으시겠어요? 넌 살찌는 사람 고충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응? 내 거 너 더 먹어도 돼. 저는 왜? 이 호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좀 고기가 좋아요, 어머니. 남편하고 아들은 원래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체질이고요. 순애 씨의 성공적인 다이어트엔 가족들의 응원과 도움도 컸습니다. 제가 저분이 드시는 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건데 이게 BNR 17이에요.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 한국인 뭐가 힘이 됩니까? 밥심. 네. 네,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 탄수화물은 중요한 에너지원이긴 한데 일단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형태가 단순해서 흡수가 빠른 단당류와 분자가 커서 흡수가 느린 다당류로 나뉘는데요. 밥, 면, 빵, 떡과 같이 정제된 형태의 탄수화물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네, 이런 것들 막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건강엔 어떨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네,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단당류는 분자 크기가 아주 작고 간단하니까 장에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혈당을 올리고 나서 남은 당은 전부 다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복부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내장지방인 거죠. 내장지방이 높아졌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좀 분자 구조가 복잡한 복합당, 이 복합당은 소화하기도 어렵고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만큼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고 또 몸의 지방으로 저장도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BNR17이 우리가 섭취한 단순당을 복합당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혈당을 높이거나 지방으로 쌓이지 않도록 하는 쪽, 그러니까 몸 밖으로 배출하는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흡수가 빠른 단당류를 분자 구조가 복잡한 다당류로 전환하는 BNR17. BNR17 섭취로 인해 합성된 다당류는 입자가 크고 흡수율이 낮아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BNR17은 탄수화물이 쌓이지 않고 배출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쥐에게 BNR17을 투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대변 속 다당류 함량이 증가한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장을 바꿔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 이걸 스님 가르쳐준 대로 잘 하면은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을 또 한 분을 만나 뵙거든요. 네, 이분의 생활 습관은 어떤지 한번 좀 같이 보게요. 네. 장속 건강을 바꿔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또 한 사람. 바로 점핑 운동 강사로 활동 중인 현미 씨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접한 점핑 운동에 푹 빠져 주부에서 강사로 직업까지 바꾼 현미 씨. 점핑 피트니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살이 10kg 이상 갑자기 불어나면서 뭘 하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뭐 필라테스, 요가, 뭐 수영 다 해봤어요. 근데 매번 실패를 했는데 이 운동을 만나고 제가 살을 빼서 이 운동으로 지금 강사까지 하고 있어요. 자, 준비되셨죠? 자, 배 힘주세요. 자, 허벅지으로. 자, 배 힘주세요. 좋아요. 자, 조금만 더. 우! 어떤 운동이든 이제 운동만 한다고 살이 쭉쭉 빠지진 않는데 워낙 점핑 운동이 고강도다 보니까 운동하고 식단을 같이 했을 때 다른 운동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이 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 실제 어느 정도 빠졌는지. 제가 갑자기 65kg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이 점핑 운동을 만나서 10kg를 감량해서 55kg까지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운동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점핑의 매력. 점프를 통해 코어 근육을 키우고 하체 근력도 높일 수 있는데요. 음악에 맞춰 다 같이 움직이니 살과 함께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다이어트의 고충을 알기에 회원들과의 유대감도 난다는 현미 씨. 강사님 보시는 어떤 생각 드세요? 살도 많이 뺐다 그러고 지금 운동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하고요. 되게 멋있고요. 되게 선생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본받고 싶고 항상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요. 먹는 걸 유독 좋아했던 과거의 현미 씨. 특히 탄수화물 없이 못 살던 그녀가 지금은 180도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쉬지 않고 음식을 달고 살던 현미 씨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수업을 마친 뒤 체중계에 오르는 현미 씨. 제가 체중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이렇게 체중을 체크하고 있어요. 몸매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체중을 재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생활 습관이 체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식품과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매일 같은 시각에 재면서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뺀 뒤에도 여전히 먹는 건 좋아하는 현미 씨. 대신 종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식사는 안 하세요?
제가 저녁 수업 전에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거는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견과류를 대신 먹고 있어요. 가짜 배고픔이 뭔가요? 네, 저희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도 정말 배고파서 먹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못 먹겠어 이러면 이게 가짜 배고픔이에요. 근데 이걸 못 이기고 드시면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야식이나 폭식을 하시게 되면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가짜 배고픔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량이 늘어날 때 생기는데요. 이 콜티졸 분비가 과다해지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작용이 방해받아 식욕이 강해져 가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브로콜리 테스트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배고픈데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다면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진짜 배고픔으로 볼 수 있고 달고 매콤한 특정 음식만 당긴다면 가짜 배고픔으로 볼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으로 이 브로콜리를 대신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가라앉힌 현미 씨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눕방 운동 하려고요. 눈방 운동이 뭐예요? 네, 저녁 수업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살은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육을 키우려면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어 근육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먼저 무릎을 세우고 반듯하게 누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어서 배꼽을 조이는 느낌으로 숨을 뱉으며 2분간 호흡하는데요. 이렇게 코어 근육을 활성화한 뒤 이번엔 엉치 부위에 돌돌만 수건을 받치고 누워 골반이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발끝을 모으고 팔은 만세하듯 쭉 뻗어줍니다. 손바닥을 바닥 방향으로 두면 몸이 시원하게 당겨지는데요. 이때 배에 힘을 유지하면서 3분간 이어서 호흡합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는 수분이 제일 먼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근육 손실을 막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어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쉽게 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요를 막기 위해선 근력 운동이 필수적인데요. 그중에서도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운동에 집중한 덕분에 요요 현상 없이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현미 씨. 주부일 때는 이제 제 몸도 모르고 식단이나 이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요요가 오고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요요가 오면 어쩌나 좀 많이 먹으면 걱정도 하고 이렇게 뭐 5kg, 10kg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살을 빼고 나서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식단을 같이 하면서 방법을 아니까 요요 올 거 걱정 없이 먹을 때 좀 먹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좀 조절하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덕분에 찾아온 또 다른 변화도 있는데요. 장도 편해지고 유지하면서 이제 식이요법이랑 운동 같이 하면서 이제는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거 없이 즐겁게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바뀐 체질을 지키기 위해 현미 씨가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엔나 17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지방 흡수를 낮춰준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장내 환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탄수화물의 체외 배출을 돕는 비엔알 17. 실제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비엔알 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 개선이 확인됐고요.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비엔알 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허리 둘레가 5cm 줄어든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엔알 17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엔나17 유산균은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장 건강이 무너져 다이어트에 늪에 빠졌던 두 사람. 일상 속에서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비엔나17도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과연 2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을 포함해 모든 수치가 이전보다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는데요. 실제로 비엔나17은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시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수치가 좋아진 거 보이니까 사실 좀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와서 좀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생활 습관 바꿔가면서 예전 리즈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